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 동네업자입니다. 여기는 창천이라고 제주도 서귀포의 조용한 동네인데요. 지금 여기다가 25평 정도 되는 작은 전원주택이랑 옆에 보면은 주차장동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골조를 거의 마무리할 시점에 왔거든요. 합판 작업하고 외부에 기물막이랑 지붕에 방수 시트를 하면은 골조는 끝납니다. 골조가 끝나기 전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홀다운 철물 어떤 걸 사용했는지, 이 홀다운 철물에 대해서 많은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거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홀다운 철물은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조주택을 짓는다고 하면은 꼭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 홀다운의 종류, 홀다운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홀다운을 정의를 하면은 이런 자연재해 집이 이제 인장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힘으로부터 지켜주는 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진이나 태풍에 아주 유용한 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대가 있고 또 태풍이 해마다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조주택을 짓는 분들은 이 철물을 꼭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또 우리나라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토대가 한 단, 두 단, 세 단이 돼 있잖아요. 이 앙카가 보통 이 첫 단에서 끊겨지게 됩니다. 시공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국내 목조주택은 이 기초에서 토대가 세 단이 시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골조를 좀 튼튼하게 기초와 결속시켜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홀다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것도 다양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모델별로도 약간의 특성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확히 설명해주는 그런 자료도 부족해서 제가 아는 거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홀다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먼저 가장 일반적으로 HDU H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HTT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DTT 타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고,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는 HDU 타입이고요. 이게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부터, 태풍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집이 튼튼한 힘을 가질 수 있게 지켜주는 홀다운 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DU 타입은 길이에 따라서 2.5, 5 막 그렇게 나가거든요. 길이가 길수록 강력한 인장력을 갖고 있고요. 저희는 HUD 2.5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TT 타입이 있는데, 요것도 우리가 쓰고 있는 HDU 타입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조금 더 얄쌍하게 생겼고요. 요 폭이 더 얇고 샤프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길이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HTT 타입이다. 가장 큰 카테고리는 HTT 타입에 들어가 있다. 이 홀다운 같은 경우는 폭이 좁은데, 이렇게 공간이 좁은 지역에 좀 심플하게 빠르게 시공할 수 있게, 이 철물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지지력을 갖고 있고요. 이 나무 골조가 기초에 잘 붙어 있게 기초에서 당기는 힘이 어마어마한 그런 철물입니다. 그 다음에 DTT 타입이 있는데, 이 DTT 타입은 사실 기초랑 골조에 어울리진 않고요.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DTT 타입은 우리가 데크 이런 데서 서로 벌어지지 않게 끌어당기는 힘을 강력하게 보완해 줄 때 쓰는 게 DTT 타입입니다. 또 2층 집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목조주택의 골조는 플랫폼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1층과 2층이 따로 놉니다. 이 1층과 2층이 따로 노는 플랫폼 방식 같은 경우는 서로 결속되는 힘이 강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HDU 타입도 있지만 DTT 타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골조를 한다고 하면 이 HDU 타입을 좀 쓰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이 HDU 타입 5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이거 한 2배 되는데, 큰 집 지을 때는 쓰셔도 되겠죠. 근데 저희가 짓는 집이 대부분 50평 미만이니까 2.5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심슨도 점점 갈수록 이게 심플하고 빠르게 작업하는 걸 추구할 거잖아요. SDS 타입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게 일반적이고 스크류로 이렇게 작업이 되는 그런 홀다운 철물입니다. 그 다음 이제 홀다운 철물을 얘기할 때, 여기 보시면 요 살짝 떠 있잖아요. 요 에어갭, 요게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말도 많고, 제가 알고 있는 이 에어갭의 역할이랑 요게 필수냐 아니면 이게 왜 필요하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에어갭은 필수는 아닙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에어갭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장점은 북미 기준으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온 장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장점이 국내 골조에 적용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에어갭은 저는 주로 하는 타입을 선호를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한 2인치 정도 에어갭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에어갭의 역할은 이 홀다운 부식을 지연시켜 줍니다. 항상 드라이한 상태로 여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홀다운 철물 컨디션을 좋은 상태로 오래 유지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국내에는 거의 해당이 없거든요. 턴플레이트를 구조목으로 쓰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데 토대 있잖아요. 이게 방부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방부목의 화학 성분이 이 철제를 썩게 합니다. 이 방부액의 화학 성분이 홀다운 철물을 썩게 하는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에어갭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다 목조주택이잖아요. 뭐 지금 우리가 짓는 집은 큰 의미는 없지만 이게 막 미국 같은 경우는 2층 3층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수직 부재가 있고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수평 부재가 있습니다. 근데 홀다운은 대부분 수평 부재에 붙게 돼 있을 거잖아요. 수평 부재에 붙게 되면 이 나무는 수축 현상이 생깁니다. 요게 한 1에서 2mm 수축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틀리겠지만 대략적으로 10단에서 15단 정도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1cm만 줄어들어도 15mm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목조주택들이 소리가 나요. 그거를 하우스 쉐들링이라는 그런 명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깨지고 데미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에어갭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홀다운 철물에 에어갭을 둬서 시공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필수는 아닙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에어갭을 둬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어갭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앙카 볼트 있잖아요. 이 볼트, 얘가 콘크리트에서 올라왔냐 안 올라왔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항상 이 콘크리트에서 올라와서 이 홀다운 철물이랑 같이 연결을 해주는, 이게 첫 번째 순서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거 해봤자 얼마나 소용이 있겠어, 우리나라 큰 태풍도 안 오는데, 이렇게 저처럼 이쪽 업계에 관련된 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그분들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홀다운 철물을 잘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좀 데이터적인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이 HDU 2.5 같은 경우는 약 3,000파운드 정도의 인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당 3,000파운드예요. 그러면 3,000파운드를 우리가 쉽게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약 1.5톤 정도의 인장력을 갖고 있거든요. 약 1.5톤 정도의 그런 미는 힘을 얘네들이 막아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HDU5로 가면은 2배가 됩니다. 그러면은 약 2.5톤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약 5,000파운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집을 질 때 도면을 받아보잖아요. 이 벽체가 막 굉장히 길어요. 집이 막 50평 되는 거, 우리가 지금 마감을 하고 있는 청수리 현장 같은 경우는 이 벽체가 막 28m 되거든요. 그럼 이 홀다운 양쪽 하나로는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벽체 면적에 비교했을 때 얘가 몇 톤의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초속 40 정도 되는 그런 태풍을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홀다운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청수리 같은 경우는 긴 쪽 벽에는 홀다운이 4개인가 물려져 있어요. 여기는 지금 홀다운이 3개만 물려져 놨습니다. 이 정도 길이는 2개만 물려줘도 되는데 여기 코너가 있기 때문에 3개를 물려줬습니다. 우리가 보통 태풍을 카테고리 1, 2, 3, 4, 5로 나누거든요. 보통 우리가 준비를, 이런 철물을 쓰는 거는 4나 5 정도 됐을 태풍이 왔을 때, 얘네들이 그런 태풍을 대비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초속 40 정도 되는 태풍에 이런 거를 이 벽체 면적에 대입을 해가지고 홀다운을 시공을 하면 됩니다. 뭐 이제 집을 짓다 보면 각처럼 사업하시는 분이나 이런 시공하시는 분들이 본인만의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저도 뭐 나름 원칙이 있는데요. 이런 홀다운 같은 걸 사용할 때 제 원칙은 큰 걸 한두 개 사용하는 것보다 작은 걸 여러 개 사용하자, 이게 제 원칙입니다. 오늘은 제가 홀다운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합판 치면은 이 홀다운 이런 거 다 더 이상 안 보이기 때문에 합판 치기 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